그날 아침 박정수는 아내의 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었지만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였습니다. 늙으면 죽는다. 죽으면 떠난다. 그런 당연한 이치 앞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남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은 울면 안 된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정수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빈틈없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후에야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아내 최순자의 옷장을 여는 순간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0년 동안 아내가 입었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벌 한 벌 꺼내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딸 수진이 가져가겠다던 옷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아내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손수건, 플라스틱 빗, 헤어핀 몇 개. 별것 아닌 물건들이었지만 정수는 왜인지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서랍에 밀어넣고는 화장대로 옮겨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평생 사용하던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테두리는 세월의 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아내도 매일 이 거울을 보며 늙어갔겠지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 몇 개와 머리끈, 그리고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시 선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란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굽혀 편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이 느껴지도록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인 편지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 씨,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택이 없었을 뿐입니다. 순자.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줄이 정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50년. 반세기를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가난도 병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50년이 지금 이 한 장의 편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다고?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편지지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편지를 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시 펼쳐서 책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아내가 매일 앉아 있었을 그 자리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었습니까? 여보. 정수는 거울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그의 주름진 얼굴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자리는 채워진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내는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누워 있었을까요?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잠들었던 건 아닐까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편지의 그 문장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 25의 나이로 시골 고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35년간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정년 퇴직할 때는 제자들이 모여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것에 크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지금 정수의 얼굴에는 7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눈가에 잔주름, 거무스름하게 핀 기미. 머리카락은 반백이 넘어 거의 하얗게 변했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는 관절염이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최순자는 정수보다 2살 어렸습니다. 1951년생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겨우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20살에 동네 방직 공장에 취직했고 거기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3세에 박정수를 만났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순자의 이모가 정수를 소개해줬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선생님인데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수는 28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랑이 있었냐고요? 정수는 모릅니다. 순자가 예쁘다고 생각했고 조용하고 얌전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순자가 정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1974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부산으로 1박 2일 다녀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근무하던 시골 마을의 단칸 관사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침이면 정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서너 가지를 차려냈습니다. 정수의 와이셔츠는 항상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몰래 깁고 단추가 떨어지면 바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순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수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험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수가 저녁에 병원에 갔을 때 순자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힘들었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바빴고 순자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님을 모시며 순자는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는 웃었습니다. 늘 조용히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을까요? 고맙다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교사가 되어 인근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집은 30년 전에 장만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은 진작에 다 갚았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특별히 남는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 알았습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심장약을 먹어왔다는 것을.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닌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소? 정수가 물었을 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3개월간의 투병 끝에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순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수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는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줄이 정수의 지난 50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는데 정수의 시간만 그 편지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편지를 쓴 걸까요? 언제 쓴 편지일까요? 왜 정수에게 주지 않고 책 속에 숨겨둔 걸까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정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만 바라봤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니. 그럼 그 50년은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오전 10시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밑반찬 좀 해드릴게요. 수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아니다. 안 와도 된다.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쌀쌀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괜찮다. 끊는다. 정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로지 그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편지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혹시 일기장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헤어핀.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모두 없애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옷장도 뒤졌습니다. 옷주머니를 모두 뒤져봤습니다. 신발장도 열어봤습니다. 부엌 서랍도 뒤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정수는 중얼거리며 집안을 헤집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책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요리책, 건강 관련 서적, 몇 권의 소설들. 정수는 책을 한 권 한 권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뭔가 끼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소설책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내 순자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순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보다 키가 크고 정수보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팔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남산에서 재현 오빠와 함께 1973년 정수와 순자가 만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재현이라는 이름. 정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순자의 표정은 정수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결혼 사진을 찍을 때의 순자는 이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줍게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순자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 정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입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그제야 편지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말. 혹시 순자는 이 남자를 사랑했던 걸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정수와 결혼한 걸까요? 정수는 사진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수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과거도, 아내의 마음도, 아내의 꿈도 묻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내는 평생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소?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은 한 번도 내 곁에 온 적이 없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주말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오지 마라.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갈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너는 너희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다다.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지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고, 사진에는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조문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김영숙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순자하고 50년 친구였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정수입니다. 최순자 남편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저희 집 사람이 옛날에 재현이라는 사람 만난 적 있었습니까?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재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숙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건 순자가 묻어두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제발.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현. 순자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순자는 대학을 못 갔지만 아르바이트하며 야간대학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만났대요. 재현 씨는 명문대 법대생이었고 정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사람은 3년 동안 만났습니다. 재현 씨 부모님 몰래요. 결혼까지 약속했대요. 그런데요? 재현 씨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사 반대했죠. 가난한 집안 딸과는 절대 결혼 못한다고. 재현 씨는 순자를 선택하려 했대요. 부모와 의절하고서라도. 그런데 김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순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대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죠. 그때 재현 씨 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순자한테 돈을 내밀며 말했대요. 이 돈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라고.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재현 씨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대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재현 씨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길 바라며.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1년 뒤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순자는 선생님과 결혼하면서 과거를 모두 묻었어요. 다시는 재현 씨를 만나지 않았고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영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순자는 좋은 아이였어요. 그 애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50년을 함께 살며 분명히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재현 씨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그분도 지금 혼자 사세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주소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영숙이 알려준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정수가 사는 곳과는 차원이 다른 동네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도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정수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재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내의 첫사랑. 아내가 진짜 사랑했던 남자. 50년 동안 몰랐던 남자.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질투가 났을까요? 분노가 났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정수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22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지금 이 문 안에 그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 아내가 포기했던 남자.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겼고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재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박정수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순자의 남편입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이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재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실 텐데 제가 나타나는 게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이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이재현이 일어나려 하자 정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노란 편지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현이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집사람 유품에서 나온 겁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편지, 저한테 보내려던 거였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년 전에 순자가 저한테 보내려던 편지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한테 들었습니다. 당신과 집사람의 과거를. 헤어진 이유도. 이재현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순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순자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희생적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님과 맞서서라도 결혼하려 했습니다. 이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순자는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아버지를 선택한 겁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시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1년 후에 순자를 다시 만나려고. 그때는 제가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순자는 이미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재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을 살았습니다. 순자는 선생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이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을지 몰라도 50년을 함께 사는 동안 분명히 사랑하게 됐을 겁니다. 저는 순자의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순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답니다. 순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자는 선생님께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정수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이재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수가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던가요? 임종 때.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순자는 행복했던 겁니다. 선생님 곁에서.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이재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순자.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결혼사진 속 순자의 표정은 어땠지? 정수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정수와 순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조용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순자의 눈가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꽉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때부터 울고 있었어. 정수는 그날 밤 결혼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손을 뻗었지만 순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가지 마시오.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다시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편지가 나온 그 시집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현대시 선집. 정수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시 옆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1995년 봄, 정수와 벚꽃 보러 가다. 행복했다. 정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995년. 결혼한 지 2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둘이서만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정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순자가 벚꽃 아래서 활짝 웃었던 것을, 정수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던 것을, 어색했지만 따뜻했던 것을. 책장을 더 넘겼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3년 겨울, 정수 감기 걸림. 밤새 간호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괜찮다. 그이는 원래 그런 사람. 정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03년 겨울, 정수는 독감으로 일주일을 앓아누웠습니다. 순자는 밤새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곳곳에 아내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8년 민준이 결혼식. 정수가 축사하며 울먹임. 처음 보는 모습? 우리 남편도 감정이 있구나. 2012년 손자 태어남. 정수가 아이 안고 웃음. 5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 2018년 정수 정년퇴직.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음. 그래도 매일 아침 나가는 모습이 기특함.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내의 삶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정수 옆에서 살아온 5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2024년 초에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필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 병이 깊어진 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괜찮다. 75년 살았으면 충분하다. 다만 정수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다. 그이는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현 오빠 생각이 난다. 가끔, 아주 가끔.
그때 그이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정수와 함께한 50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처음엔 사랑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알 것 같다. 이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표현이 서툴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안다. 그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정수는 책을 꽉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정수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고 싶다. 사랑합니다라고.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수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가 끼워져 있던 그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편지가 접혀 있던 바로 그 자리. 정수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책등 쪽을 자세히 보니 아주 얇은 종이 하나가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얇아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빼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편지지보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 오빠께 이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내려고 했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 오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삽니다. 정수라는 이름에 착한 사람과 삽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1975년 가을 순자. 정수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는 이재현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이재현을 보내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이 쪽지를 썼습니다. 진심을 담은 쪽지를. 하지만 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정수는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었고 하나는 진실이었습니다. 순자는 과거를 묻고 싶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동시에 순자는 정수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책 곳곳의 메모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 그리고 사랑. 순자에게 그 둘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쌓인 정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장의 종이와 책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놓인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정수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오.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당신이 행복한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저 내 편한 대로만 살았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처음엔 아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며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당신이 남긴 글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정수는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지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고민이었고, 순자의 선택이었고, 순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50년을,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정수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49제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생겼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구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내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최순자 1951년부터 2024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3년의 삶이 이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축축한 흙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석만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묘 위에 쌓였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낙엽을 치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웠습니다. 여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왔소.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야 왔소. 그동안 올 용기가 없었소. 정수는 품에서 편지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찾았소. 당신이 남긴 것들을. 정수는 책을 펼쳐 아내가 쓴 메모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봄, 정수와 벚꽃 보러 가다. 행복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그날 행복했다고 썼소. 나는 몰랐소. 당신이 행복했는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소.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정수는 다음 메모를 읽었습니다. 2003년 겨울, 정수 감기 걸림. 밤새 간호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괜찮다. 그이는 원래 그런 사람.
정수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당신이 밤새 나를 돌봐줬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 정수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2008년 민준이 결혼식. 정수가 축사하며 울먹임. 처음 보는 모습? 우리 남편도 감정이 있구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이 있다고 했소? 그럼 당신은 내가 감정이 없는 줄 알았소? 아니요, 여보. 나에게도 감정이 있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요. 정수는 마지막 메모로 갔습니다. 재현 오빠 생각이 난다. 가끔, 아주 가끔. 그때 그이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정수와 함께한 50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좋았다고? 여보. 정수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저 내 방식대로만 살았어. 말없이 무뚝뚝하게. 정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럽다고. 왜 말하지 않았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 알고 있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참고 견디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늘 웃으며 참는 사람. 정수는 다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했을 거요. 말할 곳이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었지만 당신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어. 정수는 품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돋보기로 확대해본 그 사진. 미소 짓고 있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있던 젊은 순자의 모습. 이 사진을 자세히 봤소. 당신 눈에 눈물이 있더이다. 결혼식 날 당신은 울고 있었소. 50년이 지나서야 알았소.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울었소? 재현이라는 사람이 그리웠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50년이 두려웠소? 정수는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었소? 아니면 그저 견뎌야 할 사람이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책에 당신이 썼소.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다고. 정이 곧 사랑이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요. 50년을 함께 살며 쌓인 정. 그게 사랑이었을 거요. 화려하지 않고 뜨겁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사랑. 정수는 묘비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여보.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소. 매일 아침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을 때, 당신이 다려준 옷을 입을 때, 당신이 옆에서 자는 것을 느낄 때, 나는 행복했소. 정수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간단한 말들을.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배웠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한 거라고 배웠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소. 내가 틀렸소. 말을 했어야 했소. 당신에게 매일매일 말했어야 했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하지 못했소. 정수는 무릎을 꿇은 채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보, 용서하시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50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 것을, 당신을 외롭게 한 것을. 정수는 땅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았는지. 정수는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소. 여보, 고맙소. 5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불평 없이 묵묵히 나를 지켜줘서.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오. 말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너희는 어쩐 일이냐? 아버지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요. 걱정돼서요. 수진이 달려와 정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흙이 잔뜩.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아내의 묘를 돌아봤습니다. 너희 어머니.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수진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희도 알아요. 정수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였느냐? 수진과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잖아요. 저희 알아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항상 저희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정수는 두 자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묘를 바라보며.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말했으니까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편지와 쪽지, 그리고 책 속의 메모들. 모든 것을 읽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왜 그 편지를 끝까지 보관했을까?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50년 동안 책 속에 간직했을까? 정수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시집을 펼쳤습니다. 편지가 있던 그 페이지. 윤동주의 서시. 정수는 그 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순간
정수는 멈췄습니다.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정수는 다시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정수 씨,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재현 오빠께. 정수는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필체가 약간 달랐습니다. 편지는 젊은 시절의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필체는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책 속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1995년 메모의 필체, 2003년 메모의 필체, 2024년 메모의 필체. 시간이 지날수록 필체가 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손글씨도 변하니까요. 정수는 다시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쪽지는 1975년에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체를 보니 훨씬 나중에 쓴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순자는 왜 오래된 편지 옆에 새로운 쪽지를 넣었을까? 정수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재현 오빠께 이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내려고 했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 오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삽니다. 정수라는 이름에 착한 사람과 삽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1975년 가을, 순자. 정수는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975년 가을, 순자. 만약 이 쪽지를 2000년대에 썼다면 왜 날짜를 1975년이라고 적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내지 못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나이가 들어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재현에게 보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사랑한 적이 없다는 편지가 거짓말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 오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순자는 인정했습니다. 재현을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추억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갈등을,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그리고 정수와의 결혼을. 그래서 이 쪽지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말하듯이 괜찮아. 네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정수와 함께한 50년이 행복했어.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정수는 다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2024년 1월 3일, 2024년 2월 20일, 듬성듬성 쓴 일기였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부터 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심장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다.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다. 정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이제 정리할 시간인가 보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정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2024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다. 아마 내 마지막 새해일 것이다. 정수와 떡국을 먹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먹었다. 나는 그런 정수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50년을 살았구나. 행복했을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 힘든 순간도 많았다. 외로운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정말로.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오늘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재현 오빠 사진을 발견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잘생겼다. 아니, 사진 속에서는 영원히 젊다. 만약 그때 재현 오빠와 결혼했다면? 가끔 생각한다. 아주 가끔. 더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 더 행복했을까? 모르겠다.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정수와의 50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좋았다는 것. 정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오늘 정수가 내 손을 잡았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어색하게 50년 만에 처음이다. 아니, 두 번째다. 처음은 민준이 결혼식 날이었다. 정수는 손을 잡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왜 50년이 걸렸을까? 하지만 괜찮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아내의 손을 잡았던 것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잡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병원에 입원했다. 정수가 매일 온다. 아무 말 없이 병상 옆에 앉아 있다. 가끔 내 손을 잡는다. 나는 정수를 본다. 늙었다. 나처럼 늙었다. 함께 늙었다. 그게 행복이었나 보다. 함께 늙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재현 오빠와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것이다. 첫사랑의 설렘은 있었겠지만 이런 깊은 정은 없었을 것이다. 정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정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말하면 정수가 울 것 같다. 정수가 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정수야,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다. 평생 여보라고만 불렀다. 고마웠어. 5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 당신도 나를 사랑했겠지. 말하지 않았지만 알아. 50년을 함께 살며 느꼈어. 미안해. 먼저 가서. 혼자 남겨서. 그리고 사랑해.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어. 진심으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당신을 먼저 선택할게. 누가 뭐래도 당신을 선택할게. 당신의 아내 순자. 정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서툰 사랑을, 정수의 진심을, 그리고 아내도 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당신을 먼저 선택할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여보, 나도 다음 생에 당신을 선택하겠소. 이번에는 매일 말하겠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겠소.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정수.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의 진실을,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50년의 의미를.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월 말,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곳곳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꽃이 피려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아내의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소. 봄이 오고 있어.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봤어.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하오. 수진이가 어제 전화했어.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이다. 혼잣말 같았지만 정수에게는 대화였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아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묘 앞에 앉아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보, 이번 주에 경로당에 갔어. 친구들이 바둑을 두자고 해서 뒀는데 내가 이겼어. 어제는 민준이가 왔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이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소.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소.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더이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같이 듣고 싶었소. 정수는 이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었습니다. 남자라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저 박정수입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순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일주일 후 정수는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순자의 모습을. 김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노래도 잘 불렀고 웃음도 많았어요. 그랬습니까? 정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는 순자는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은 다 접어야 했죠. 김영숙은 옛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을 못 가게 됐죠. 정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결혼했을 때 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선생님은 못 되지만 선생님을 도울 수는 있잖아.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해. 제가 받아준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겁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순자가 제 인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알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순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꿈, 결혼 후의 삶. 헤어질 때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순자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아십니까? 마지막에 제게 전화했었어요. 병원에서. 그때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가,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았어. 후회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 말씀해 주셔서.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이재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박정수입니다. 아, 선생님. 이재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자가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재연 씨. 정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순자는 그걸 원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전화 너머로 이재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수진, 민준과 함께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1995년 봄, 순자와 함께 갔던 그곳.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예쁘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수는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날. 어머니가 좋아하셨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랬을 거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단다. 꽃도, 봄도, 소소한 행복들도. 정수는 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벚꽃 아래서 사진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벚꽃 보러 왔소. 우리 또 왔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소.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소. 여보, 고마웠소. 평생 나를 지켜줘서 불평 없이 묵묵히 내 곁에 있어줘서 미안했소.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당신의 꿈을 물어보지 않아서, 당신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리고 사랑했소.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소. 매일매일 순간순간 당신을 사랑했소. 당신이 남긴 편지와 일기를 읽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또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게 됐소. 이제 알았소. 사랑이 뭔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50년을 줬소.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줬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후회 없다고 했다니 그것으로 좋카오. 여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약속하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소. 매일 고맙다고 말하겠소.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소.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나도 곧 갈 것이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정수. 정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리였습니다. 여보. 정수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을 하며 살았소. 내일도 그럴 거요. 매일매일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거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했습니다. 외롭지만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정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시오, 여보. 좋은 꿈 꾸시오.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것이 정수가 50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여의도 벚꽃 축제. 정수는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벚꽃 예쁘죠? 7살 손녀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정말 아름답구나.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보다 허리가 더 굽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순자의 손을 처음 잡았던 곳. 정수는 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 할머니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할머니란다. 정수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또 왔소.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소. 내년에도 올 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단다. 하지만 괜찮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너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느냐? 수진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요. 그렇게 자주는. 자주 해라. 매일 해라. 정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했다. 그게 제일 후회된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매일 할게요. 민준아, 내 아버지. 너도 마찬가지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너무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 대지 마라. 1분이면 된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네요. 아니다. 너는 나보다 나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정수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란다.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선물이란다. 그걸 잊지 마라. 내 아버지. 정수는 다시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잘 컸소. 당신 덕분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소. 당신이 다 키운 거요. 꽃잎이 또 흩날렸습니다. 정수의 어깨에 손자, 손녀들의 머리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군밤이요. 오, 고맙구나. 정수는 군밤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도 군밤 좋아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랬단다. 겨울에 군밤 사오면 무척 좋아하셨지. 정수는 군밤을 하나 집어 순자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거요. 같이 먹읍시다. 가족들이 정수를 둘러싸고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보고 싶어 할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손주를 낳고 그 손주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여보, 보고 있어?
정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바랐던 거요. 가족이 함께 웃는 것. 이제 이뤄졌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벚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벚꽃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년에 또 올게요.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정수의 가슴 속에, 수진과 민준의 기억 속에, 손주들이 들을 이야기 속에, 순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아이들과 손주들을 봤어. 당신이 좋아하던 벚꽃도 봤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당신을 생각하며 살 거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거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정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꿈속에서 정수는 젊어졌습니다. 28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23의 젊은 순자가. 정수씨. 순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요. 정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모든 길로요. 다시 한번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눈이 내리는 길을, 50년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오, 여보. 저도 사랑해요, 당신. 고맙소. 저야말로 고마워요.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끝없는 길을. 함께. 새벽. 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첫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영원히.